오빠, 나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 뭔데? 오빠 언제까지 집에 눌러 살 거야? 부모님 등골도 적당히 빼먹어야지. 뭐? 갑자기 왜 그러는데? 적당히 하고 밖에 나가서 일 좀 하라고. 오빠가 전에 하던 일 그만두고 나서 벌써 몇 년이나 지난지 알아? 하루 종일 집에만 처박혀 있고 엄마한테 민폐만 끼치고 천국에 계신 아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게 뭔 소리래? 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집에서 돈 벌고 있다고. 웃기고 있네.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나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들었다니 누구한테? 엄마지 뭐. 오빠가 걱정된다고 어제도 전화 왔었어. 나이 먹고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하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면서 엄마가 조금씩 벌고 있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다면서 쪽팔리지도 않아 오빠는? 아니 무슨 소리냐니까. 야,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최소 예전만큼은 벌고 있다고. 엄마한테도 분명 설명했었는데 재택이고 나발이고 잘 모르겠지만 엄마는 좀 밖에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아들이 맨날 집에 틀어박혀 지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내겠다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 앞가림도 못하고 결혼도 안 하니까 손주도 못 보고 정말 불효자식이라고 엄마가 막 한숨 쉬더라. 진짜로? 엄마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 생각도 같아. 오빠 같은 인간한테 본가랑 엄마를 믿고 맡길 수는 없어. 그니까 집에서 그냥 좀 나가면 안 돼? 뭐? 왜 그러는 건데? 이제 내가 엄마랑 본가에서 지내려고. 그니까 오빠는 나가. 아니, 진짜로 뭔 소리야? 너 결혼했잖아. 애는? 남편은? 아,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아들 데리고 본가로 갈 거야. 뭐? 이혼? 왜? 그걸 알아서 뭐하게. 백수 주제에 남의 집 사정 일일이 캐묻지 마. 아니, 그래도 너 이혼이라니. 하여튼 이제부터 내가 엄마랑 본가 돌봐야겠으니까 오빠는 집 나가서 혼자 살던가 해.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하는 백수까지 돌볼 여력은 안 돼. 슬슬 홀로서기도 해야지. 아니, 잠깐만. 그건 엄마랑도 얘기한 부분이야? 그냥 너 혼자 독단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엄마 동의도 받아놨지. 남자인 오빠보다는 아무래도 나랑 같이 사는 게 더 안심된대. 손자랑도 같이 살 수 있어서 더 좋다고 그러더라. 엄마까지 한패구나.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빨리 나가. 본가랑 엄마는 내가 잘 돌보도록 할게. 그니까 오빠도 빨리 제대로 된 직장 들어가. 그래, 알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이 집을 장남으로서 지탱해왔는데 너랑 엄마 뜻이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나가줄게. 대신 집에 내가 샀던 살림살이는 싹 다 가져간다. 집이랑 엄마도 이제 안 돌볼 거고 분명 네가 돌보겠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의지하지 마. 말 안 해도 오빠한테는 뭐 기대도 안 해. 백수한테 의지할 구석이 있어야지. 산 것도 싹 다 가져가던가. 어차피 백수가 쓰던 거 나도 찝찝해서 못 써. 오히려 남겨두면 싹 다 태워 없앨 줄 알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너 혼자서 확실하게 케어 가능하단 말이지? 사실상 명 끊게 되는 거야 우리. 쫑알쫑알 시끄러워 죽겠네. 그냥 빨리 좀 꺼줘. 오빠는 우리 집안의 수치라고. 이제 생활비도 안 준다. 뭐? 마음대로 하셔. 백수가 뭐 돈 벌겠다고 벌어봐야 쥐꼬리만도 못한 돈이겠지 뭐. 그딴 건 필요도 없어. 분명히 네가 말했다. 난 진짜 완전히 손 뗄 거야. 절대 나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오빠야말로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의지할 생각하지 마. 난 엄마랑 달라서 이런 거 철저해. 오빠까지 돌볼 생각 없어. 그래, 그럼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해서 나가줄게. 이 집 명의 변경이랑 필요한 서류 등은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 알겠으니까 본인 걱정부터 하셔. 그러다가 노숙자 될라. 하여튼 열심히 해, 백수 아저씨. 아니 오빠, 아빠 돈 들고 나갔어? 이게 미쳤나 진짜. 뭐? 무슨 소리야 또. 아빠 돈이라니. 시치미 떼지 말고 아빠 유산 말하는 거잖아. 이사 다 끝나서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없을 리는 없잖아. 어디다 숨겨놨냐고. 설마 가져간 건 아니겠지? 손버릇까지 나쁘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유산 없어. 뭐? 없다니 왜? 오빠가 다 쓴 거야? 아니, 난 쓴 적 없어. 쓴 건 엄마겠지. 에? 엄마가? 정확히는 아빠가 돌아가신 직후에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지게 됐거든. 범인은 잡았지만 전액 다 받은 건 아니라서 일단 빚을 갚기 위해 현금 유산은 다 썼지.
그래서 이제 아빠 유산이라고 해봐야 집 하나밖에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그럼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건데? 엄마가 혼자 알바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 나도 일하고 있다고 몇 번을 말해. 물론 넌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차피 재택근무라고 해봐야 고작 용돈벌이 정도지. 집을 지탱할 만큼 버는 건 아니라고 인터넷에서 봤단 말이야. 아니 네가 인터넷에서 봤다는 재택근무 정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집에서 예전 회사에서 벌었던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있어.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더 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지금 프리랜서로 예전 회사 때랑 같은 일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닐 때 알게 된 고객들한테 일거리를 받고 있지. 기름값이랑 식비가 덜 들다 보니까 수입 자체가 늘어났어. 물론 전기세는 좀 더 들긴 하지만 이건 몇 푼 안 하니까. 아니 그럼 지금까지 진짜로 오빠가 집을 지탱해 온 거야? 아빠 유산을 의지 안 하고? 그렇다니까. 없는 유산을 어떻게 의지를 하겠냐? 그게 아닌 이상 엄마가 버는 고작 몇십 가지고 어떻게 둘이서 생활이 가능했겠어. 엄마가 버는 돈은 끼케야 병원비랑 교통비만으로도 부족해. 뭐? 아니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줬던 용돈은 뭔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줬던 입학 축하금은? 당연히 그것도 다 내 돈으로 줬지. 엄마가 저축이 따로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줬어. 난 계속 아빠 유산에서 나오는 줄 알았지.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구나. 난 몰랐어. 이제 알겠지? 그럼 이제 내가 아빠 돈을 다 썼다는 누명은 벗은 거니까 연락은 이쯤 해도 되지? 아니 잠깐만. 그럼 그렇게 돈을 잘 벌면 우리 집에도 살짝 보태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아니 아무리 이사를 갔다고 해도 오빠는 우리 집안의 장남이잖아. 집에서 나갔더라도 본가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랑 집을 내가 돌보게 되는 거니까 수고비 명목으로라도 좀 줘야지. 갑자기 말을 바꾸네? 내 도움도 필요 없고 나한테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작 열흘 전에 말하지 않았냐? 그렇긴 한데 그건 아빠 유산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고 나는 오빠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을 줄은 몰랐단 말이야. 아빠 유산이 남아있는 줄 알고 남편이랑도 이혼한 거고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회사도 그만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유산은 하나도 없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 애도 아직 어린데 부탁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집에 돈 좀 보내줘. 웃기지 마. 제멋대로 유산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일을 그만둔 네 잘못이잖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돈을 보내라고? 그렇게 사람을 백수해 불효자 취급을 해놓고는 분리할 때만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쪽팔리지도 않냐? 아니 나는 몰랐다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여튼 내가 취직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도와줘. 가능하면 그 후로도 조금씩 보태주면 더 좋고. 부탁할게 오빠. 불쌍한 여동생이랑 조카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좀. 거절할게. 나이 먹고 다시 본가로 기어들어와서는 부모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를 돌볼 생각은 없거든. 네가 분명 책임지고 엄마랑 본가 케어하겠다고 말했잖아. 나한테 기대지 마. 아 왜? 가족을 버릴 셈이야? 엄마나 나나 조카나 길바닥에 나 앉아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 이젠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써. 어차피 나는 불효자식이니까 쫓겨난 집에 돈을 보탤 생각은 추호도 없어. 나아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인간한테 줄 돈은 더더욱 없고. 알겠어 미안해. 백수의 불효자라고 말했던 건 내가 사과할게. 그니까 오빠 제발 우리 좀 살려줘. 싫어. 너도 그렇고 너한테 뒤에서 내 욕이나 하는 엄마도 똑같아. 난 앞으로 다 신경 끄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아. 조금 무리하긴 했지만 타워맨션도 사버렸거든. 난 이제 자유의 몸이란다. 엄마랑 여동생이 이렇게 힘든데 지 혼자 타워맨션에서 살 거라고? 뭐 하자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건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 거냐고? 모르겠고 앞으로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잘 살아봐. 언제까지고 그렇게 등골만 빼먹지 말고 일자리 잘 구해봐 백수야. 그 후 인영이는 서둘러 직장을 찾다가 근처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너무 기가 세고 항상 제멋대로인 탓에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겼고 고작 한 달 만에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웃 사람들과도 거리가 멀어져 그 집안은 바로 모두에게 따돌림당하고 말았다. 인영이는 나랑 유산 얘기를 똑바로 안 해준 엄마 탓이라면서 맨날 엄마랑 싸우는 바람에 조용한 날이 없다고 한다. 그걸 알게 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 조카가 그 상황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불쌍해 예전 매부한테 전화해서 조카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바로 행동에 옮겼고 양육권을 얻어내 조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그 일을 계기로 인영이는 더욱 날뛰게 되었고
엄마는 나보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고 전화를 했지만 나는 자취생활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말하면서 무시하는 중이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지긋지긋하던 남편과 얄밉던 상간녀의 인생을 통쾌하게 박살내준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쾌락 때문에 남의 인생을 멋대로 짓밟으려 들다가 도리어 본인들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연놈들의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해요. 우리 결혼한 지도 이제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은커녕 아직도 애가 없다. 솔직히 이 정도면 이혼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왜 내가 애를 일부러 안 가지는 것처럼 말해. 당신이 아들 간절히 원하는 만큼 나도 똑같이 원하고 있다고. 너 소설인지 뭔지 활자 나부랭이 쓰는 거 보니까 왕들도 나오고 첩들도 엄청 들이고 그러더구먼.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사업가면 첩 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참 기가 막힌 소리를 태연하게 하네. 당신이 문어발식으로 사업 벌이고 여러 우물 파는 사람인 거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유언 남기고 돌아가셨잖아. 하나에 진득하게 매진을 못하는 거 사업 말고 이제 결혼관계도 그러겠다고? 아빠 사업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 뒤로 확장해 온 걸 생각해야지. 덕분에 너도 호의호식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글이나 쓰고 지내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나한테 돈 잘 버는 걸로 자랑 좀 그만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물론 당신이 보잘것없는 나 도와주고 많이 베풀어준 건 알고 있거든. 그런데 당신은 늘 독단으로 결정짓고 내 의사는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처럼 굴잖아. 뭔 헛소리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나만큼 아내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나? 네가 글 쓰는 거에 도움되라고 방도 하나 더 있는 곳으로 이사와서 작업실까지 만들어줬구먼. 배려 덕분에 신축 아파트까지 이사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뭘 독단이야. 독단은? 이 집 신축이라서 새집 냄새 엄청 심해서 머리 아픈 거 알고 있지? 게다가 층간소음도 심하고 윗집이며 아랫집 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더라. 세상 살면서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야. 음악 틀어놓고 너도 편하게 있으면 되잖아. 말했지. 나는 여러 가지 집중 못하는 사람이라고. 음악 틀어놓고 글 쓰면 음악 때문에 집중 깨져서 잘 안 된다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집안일 다 해놓으면 당신한테 검사 맞는 거 있잖아. 그거 다 끝내놓으면 내가 독서실이나 카페라도 가게 해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사업 간다고 집 비우겠다. 사람 없고 이 넓은 집 내버려 두고 뭔. 개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차려와. 그리고 밥 차리고 난 다음 빨래 끝내고 나면 내 태블릿 수리 맡긴 것도 찾아오고. 당신은 태블릿 같은 거 최신형 나올 때마다 편하게 사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나는 한 달살이 빠듯할 정도로만 생활비 주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그놈의 태블릿은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건데? 내가 사업 여기저기 버리는 것도 여러 우물을 파둬야 해서 그런 거야. 한 우물만 파다가 망하면 그때는 뒤가 없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사업이며 사람들 연락처며 중요한 정보들이 핸드폰이며 태블릿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 개 장만해 둬야지.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거나 해. 요즘 따라 너 진짜 말이 많다. 여중 여고를 나와 남자 한 번 만난 적 없었던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알게 된 남편의 끈질긴 구애를 받아준 것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된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자 아빠에게 번듯한 사업을 물려받아 잘 꾸려나가고 있는 멋진 사업가였지만 집안일을 하나하나 검사맞게 하는 것은 물론 제게 나가는 돈은 지독하게 아끼는 남편이었거든요. 아들을 가지지 못하는 일로도 계속 압박을 주니 신축 아파트로 이사와 새집 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이 더 심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랫집에 이사온 한 여자는 남편으로도 힘든 저의 인내심을
아주 신나게 시험하더군요. 아줌마, 내가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정말 심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시끄럽게 돌아다니지 좀 마세요. 찾아오실 정도니 힘드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을 텐데요. 카펫도 깔려 있고 제가 집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편도 아니고 책상에만 앉아 있는데. 집안일도 하실 거 아니에요. 세탁기며 청소기며 건조기며 안 돌아가는 때가 없더구먼. 뭔 소리래? 오전 11시만 돼도 아주 소음 때문에 미칠 노릇이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기계를 밤이나 새벽에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오전에 돌리는 게 거슬리시면 오후로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저 집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서요. 오전이건 오후건 새벽이건 저녁이건 돌리질 마세요. 아니면 차라리 내가 잘 때 귀마개 하니까 새벽에 돌리시든가. 여기 층간소음 심해서 윗집에서 그럼 항의가 들어올 텐데요. 그리고 저랑 남편도 소음 때문에 힘들 거고요. 절충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아님 손빨래를 하시든가. 보니까 백수신 것 같은데. 이보세요. 백수란요.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처음 볼 때 다짜고짜 아줌마라고 하신 것도 저 그냥 참았어요. 왜요? 기분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왜 층간소음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시냐고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쿵쾅쿵쾅 돌아다니지 말고요. 카펫을 그냥 아주 집 전체에 다 도배를 하세요. 아시겠어요? 황당한 소리를 하시네. 그냥 그쪽이 나가서 그림을 그리시는 건 어때요? 제 그림 도구들이 다 집에 있는데 나가긴 어딜 나가요? 백수인 그쪽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꾸 백수 하시는데 저 집안일하는 주부거든요. 그리고 글도 쓰고 있고. 아, 뭐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기라도 할까요? 책 쓰신 거 있으면 제목이라도 그럼 알려줘 보든지. 표정 보니까 출판사랑 계약은 못하고 그냥 글 끄적이면서 작가 흉내나 내시는 분 같은데. 그러는 그쪽은요? 집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있는 거면 저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머, 완전히 제 말에 찔리셨나 보다. 바로 이렇게 반격을 들어오시고. 그런데 어쩌죠? 저는 그래도 그림 전시회도 한 적이 있는 엄연한 작가거든요. 예술인 협회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이랑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거든요. 위층에 산다고 아줌마 위치도 위쪽인 건 아니니까 명심 좀 해주실래요? 아니요, 명심 못하겠는데요? 그럼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는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층간소음으로 사람 화나게 하면 각오하세요. 낮에 세탁기며 청소기를 돌렸다고 그걸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미친 아랫집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 혼자서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오히려 절 타박했죠. 야, 이런 하찮은 일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 남편은 밖에서 억 단위가 오가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너는 청소기를 언제 돌리니 많이 이딴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진심으로 나한테 이딴 걸 고민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지간하면 당신한테 나도 말하기 싫었어. 그런데 아랫집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아줌마라고 모욕까지 하니까 하는 말이지. 결혼하기 전에만 해도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하고 세상 다정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 알지? 제발 좀 남편 행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리고 다정하던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걸 따지기에는 네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당신이 시키는 집안일 목록 다 하고 매일같이 사진 찍어가면서 검사까지 맡는 사람이 나야. 내가 대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뭐가 성에 안 차서 맨날 나 구박인데?
아들을 못 낳잖아. 아니, 아들은커녕 애도 못 가지고 있잖아. 너 대학생이고 파릇파릇할 때 애를 가졌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신혼은 즐기고 싶니 뭐니 지랄하다가 시기 다 놓쳤잖아. 너 이대로 몇 년 더 지나면 30대 될 텐데 그때는 더 답이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나보고 변했다고 따질 말이 나오냐? 내가 일부러 못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우리끼리 행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꼭 자식이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잖아. 누가 가족놀이 같은 거 하고 싶댔냐? 내가 일군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필요해서 그런 거 아냐? 아빠가 물려준 사업 이만큼 확장시키고 불려놨는데 남이 처먹으면 얼마나 배 아프겠냐? 그런 거면 입양을 하든지. 내 사업을 물려줄 사람이 아들이어야 하고 내 핏줄이어야만 한다는 거 이해가 안 가? 입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쳐가지고. 미친 소리? 입양은 미친 소리고 첩들이겠다는 소리는 정상인 소리야? 세상이 거꾸로 가서 요즘에 일부일처가 된 거지. 원래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 차 거느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입양이라니 암만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개의 새끼인지 호랑이의 새끼인지도 모를 자식을 뭘 믿고 키우라는 건데. 미친 소리를 해도 선이라는 건 좀 지켜라. 선을 넘는 건 당신이고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봐. 아니면 사업한다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보든지. 해보나 마나고 설령 뭐 아니라는 놈들 있어도 그런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하여튼 너는 운 좋은 줄 알아라. 그나마 요즘 시대에 태어나서 나 같은 능력남덕 누리는 거니까. 남편은 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며 방관자처럼 굴었지만 곧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래층 여자가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틀어놓고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피워댔기 때문이었죠. 위층까지 올라오는 고약한 냄새에 새집 냄새까지 더해지니 남편 역시도 인내심이 한계가 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랫집에 함께 내려갔죠. 또 뭐예요, 윗집 아줌마? 옆에는 남편분? 잘생기셨네. 아랫집 아줌마가 피우는 담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요. 제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뭔 상관이래요? 자기 집에서 흡연할 권리도 없나? 담배 연기가 몸에 안 좋으니까 그렇죠. 애 생기면 알아서 끊을게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방 안에 보니까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네요. 벽에 걸린 저 풍경화는 얼마쯤 하나요? 사시게? 비쌀 텐데. 큰 거 한 장요. 1억이요? 뭔 1억이에요. 1,000만 원이죠. 남편분이 그림을 잘 모르시네. 그림 볼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나중에 괜히 환불이니 뭐니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갖지 마세요. 제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림 볼 일이 많거든요. 1,000만 원이면 나쁘지 않네요. 하나 주세요. 진짜요? 그림에는 사람의 성격이 묻어나거든요. 섬세한 듯 아주 집요하신 분 같은데 제가 무슨 원망 사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초상화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가격은 그쪽이 정하시고. 뭐 날짜 한번 잡아보든지요. 진득하게 그려야 하니까 한 몇 시간 비우셔야 할 거예요. 사업한다고 많이 바쁘실 텐데 시간이 되시려나 몰라? 이렇게 잘 그리시는 분한테는 시간 내도 안 아깝죠. 참 담배 말인데. 제가 요즘 기관지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어차피 저도 애 생기면 끊으려던 참이에요. 남편도 끊으라고 성화였던 참이니까 이 김에 끊죠 뭐. 남편은 자신이 사업가인 것을 드러내고 돈으로 그림을 사는 등 아래층 여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솔직히 그림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돈을 낭비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거기서 제가 한 소리를 해봤자 남편과 아래층 여자 모두에게 원망만 살 뿐이라 가만히 지켜보았죠. 어찌 됐건 담배 연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안도를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래층에서 침대가 삐걱삐걱 소음이 참 시끄럽게도 들려오더군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종일 그런 소리가 나서
저로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원치 않게도 아랫집을 찾아가 배를 누를 수밖에 없었죠. 뭐 문제라도 있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이런 거 실례라고 생각해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무리 부부끼리 금슬이 좋아도 그렇지 시도 때도 없이 이러시고 신음도 편하게 내시니까 아주 신경이 쓰이네요. 차라리 남편분이랑 모텔을 가시는 게 어떨까요?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생돈을 쓰겠어요? 그리고 소리는 앞으로 신경 쓸 테니까 이만 가주세요. 불쾌하네요. 기왕 내려온 거 그쪽 남편분한테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왜요? 남의 남편 봐서 뭐하게? 꼬시기라도 하게? 무슨 황당한 그런 게 아니라 부부끼리 똑같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일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부탁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불쑥 찾아온 거 죄송하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죄송할 거 많이 하셨고요. 알겠으니까 가시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저만 입단속하고 설득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가뜩이나 방음 안 되는 신축인데 이러면 동네에 소문 다 날걸요? 야, 적당히 해. 내가 알겠다고 하잖아. 알아들었다고 하는데도 왜 자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난리야. 자꾸 그러면 확 네 남편 뺏어버리는 수가 있어? 뭐? 이게 진짜 별 미친 소리를 다 하네. 다시 말해봐. 너 뭐라고 했니? 내 남편을 뺏겠다고? 내가 담배 안 피우는 것도 다행으로 알아. 다시 또 연기로 머리 아프게 해줄까? 귀마개를 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남의 성생활에 자꾸 태클 걸지 마시라고. 댁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래? 대낮부터 몇 날 며칠을 이러는 걸 보면 똑같이 집에 있어도 되는 직업인가 봐? 아, 아니. 신경 쓰지 말고 꺼지라고 좀.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람 심기 건드리지 마. 나도 분명 주의 줬어. 창피당하기 싫으면 처신 잘하라고. 알겠으니까 그만 좀 해.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생각했던 것보다 아랫집 여자가 고분고분했었지만 남편이 그래도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림을 사준 덕분인가 생각을 하고 넘어갔었죠.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날 동안 아랫집 여자와 큰 마찰은 없이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아파트에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랫집 여자에게는 회사원인 남편이 있는데 낮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면 바람을 피우는 게 틀림없다는 식의 수상한 내용이었죠. 아랫집 여자가 과거에 남편을 꼬시겠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신경이 쓰였던 데다가 남편 역시도 외박이니 사업차 미팅이니 이래저래 나돌아다니며 부부관계 또한 2년 동안 전혀 없다 보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날을 잡아 남편을 몰래 미행했지만 아랫집 여자와 남편의 불륜 현장은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모텔에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 사진을 남겨두면서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여보, 우리 결혼 곧 7주년인데 그때 할 얘기가 있어. 결혼 7주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아줌마야. 나이가 이제 30이 되었는데도 기념일이나 챙기고 있어? 뭐? 아줌마?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나 당신이 하도 매달려서 대학생 때 사귄 첫 남자야.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 또 징징거리기 시작이다. 됐으니까 알아서 그날 서로 밥 먹기로 하자. 내가 5주년이니까 5만 원 정도는 너 용돈으로 줄게. 됐지? 정말 이럴 거야?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요즘 그렇게 바쁜데? 혹시 당신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 아니야? 바람은 개뿔. 내가 바람 피우면 피운다고 말하고 피울 사람인 거 몰라? 그리고 막말로 내가 바람이면 뭐? 뭐?
바람이면 뭐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내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얼마인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넌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나이는 20대 후반인데 이뤄놓은 건 없지. 소설 끄적인다고 한 건 뭐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않냐? 말 다 했어?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널 위해서 조언하는 거야. 차라리 왕 옆에 다소곳이 있는 왕비처럼 그냥 정실 자리나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보니까 당신은 반성이라는 게 없을 사람이야. 망하고 나서면 또 모를까. 이제 알았냐? 원래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는 관대한 법이야. 이혼을 해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거라는 남편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것이 더 괴로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와중에 투고를 했었던 출판사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수동적이고 많은 재미를 주려다 보니 핵심적인 재미가 없다는 식의 거절을 듣게 되어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피드백을 따라 제 글을 다시 곱씹어 보니 여자 주인공이 아주 저를 닮아 수동적이고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이제라도 휘둘리기만 해왔던 삶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저는 그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이혼을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보에 불안증이 있는 남편이 백업용 태블릿을 많이 뒀고 비밀번호를 메모까지 해서 곳곳에 보관해 두어 카톡 대화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남편의 카톡은 정말 제가 상상했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자기, 아직도 부인 정리 못했어? 우리 애가 이제 곧 돌이야. 알겠으니까 좀 닥쳐봐.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며 이래저래 걸릴 게 많아서 그래. 분할해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알아봐야 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라고. 그냥 자기 명의 재산으로 된 거 여기저기 돌려서 처리하면 되는 일 아냐? 그런 것도 다 시간이 필요한 거야. 좀 모르면 닥치고 있어. 요즘 따라 더럽게 찡찡거린다 너. 뭐? 찡찡. 자기야말로 요즘 따라 왜 그러는데? 처음에 초상화 그려줄 때는 아주 좋아 죽더니 내가 예림이 낳고부터는 완전 180도 달라졌잖아. 내가 설마 딸 가졌다고 이러는 거야? 닥치라고 좀. 근본도 없는 년 그림 비싼 돈 주고 사주고 있잖아. 네 그림 표절한 거 걸려서 얼마 안 되는 명성 하루아침에 날아가기 싫으면 좀 고분고분 굴어. 알겠니? 와, 자기, 내 성격 알면서 나쁜 말을 자꾸 하네? 나는 요즘 버린 사업들 때문에 돈 버느라 바쁘고 네가 우선순위에서는 낮은 편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찡찡거리지 말라고. 특히 네 남편이 예림이 친자 검사를 해보니만이 그딴 소리로 나 심란하게 하지 말고.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등신 아니잖아. 뇌 있잖아. 할 수 있지? 난 지금 이혼하면 별로 타격 없어. 그런데 친자 검사까지 가면 나도 그때는 힘들어. 그럼 지금 이혼을 하든지. 당신이 나 데리고 가준다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혼녀 딱지 생기면 내 인생 망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 업계에 파다하게 소문나면 그림값에도 악영향 미친다고.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자기. 놀랍게도 남편은 아랫집 여자와도 오랜 기간 동안 외도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상간녀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5은 되더군요. 사업 핑계로 바쁘다면서 돌아다니더니 연애 사업만 활발하게 하고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취합해 곧장 이혼 소송을 상담받게 되었고 제가 생각했었던 것 이상으로 좋은 조건의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매일같이 주부로서 일한 것을 검사받았던 것부터 숱한 상간녀들의 남편의 부부관계 거절 등 제게 유리한 사안들 투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 술에 취했는지 뭔 실수를 했었던 것인지 제 남편에게 보내야 할 카톡을 상간녀는 제게 보내고 있더라고요. 자기, 다음 주까지 이혼 꼭 해. 나도 많이 참고 말하는 거야? 내 성격 알지?
만약 다음 주까지 이혼 못하면 정말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나 분명히 경고했어? 그거 내 남편 얘기니? 어? 잠깐. 당신이 내 메시지를 왜 받아? 설마 내 핸드폰 해킹했어? 어떻게? 말하는 꼴 보니까 술이라도 대판 처마신 모양이구나. 남편이 무시하니 많이 힘들던? 너무너무 힘들었어. 으이그 이 미친년. 그래, 이혼해줄게. 이 미친놈이랑 한번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보든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해주고 당신 남편 나한테 주겠단 얘기야? 그래, 이 미친년아. 아니, 누굴 보고 자꾸 미친년이래? 하여튼 오케이. 이혼한다니까 내가 오늘은 넘어가 준다. 남편이란 인간의 실체도 모른 채 제가 이혼을 해준다니까 그저 신이 난 아랫집 상간녀.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취합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남편은 코웃음을 치다가 자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토해내게 됐죠. 제게 바람피운 사실을 숨긴 채 재산을 빼돌리려던 남편의 입장으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었지만 저로서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결별을 하고 이득을 취한 셈이 되었죠. 기쁜 소식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마지 않던 출판사에 재차 수정을 해서 보낸 원고가 좋게 보였는지 드디어 계약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에게 빼앗겼던 시간과 받은 고통은 여전하지만 그 가운데 제가 헌신하고 노력해왔던 것들은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친놈이고 당신한테 면목이 없는 상황인데 3억만 좀 빌려주라. 그 장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소설도 계약하고 아주 일도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 이 정도는 어렵지 않지. 여보? 장모? 미친놈. 내가 너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호칭이 그따위니? 그리고 참 미친 소리네. 참고로 내가 100억이 있어도 당신한테는 10원도 줄 생각 없어. 아줌마. 아니, 정윤 씨. 원재 씨 사정이 정말 안 좋아져서 그래요. 사업 여기저기 문어발식으로 벌려놓은 건 많고 대출도 많은데 감당이 안 돼서 압류당할 것들도 수두룩하고요. 지금 미친년들이 원재 씨한테 사기당했다고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라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도 7년 넘게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냥 두고 보실 건 아니죠? 그냥 두고 보면 안 될 문제긴 하네. 그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정윤아. 누가 도와주겠대? 그냥 두고 보지 않고 팝콘 먹으면서 보겠다는 뜻이었어. 나보고는 여러 우물을 파라느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 하더니 사업은 왜 망하고 있다는 거야? 하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사업은 뒷전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지. 정윤아, 이러지 말자. 정말로. 나 정말로 이대로 가면 죽는다니까. 그럼 죽어. 정윤 씨,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가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위자료 뜯기게 된 건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냥 원재 씨만이라도 도와주시라고요. 네? 지금 저나 원재 씨 직원들 월급에 밀린 돈 여기저기 갚는다고 사채까지 쓴 마당이에요. 제발요. 아이고 불쌍해라. 더 듣고 있자니 눈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차단할게. 파이팅! 정윤 씨, 저희 정말 죽어요. 살려줘, 정윤아.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나 정말 새 사람 됐으니까 한 번만 도와줘.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써서 기울어가는 사업에 퍼붓다가 결국 완벽하게 침몰해버린 전 남편과 상간녀. 둘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싸워 결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유언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여자나 사업이나 문어발식으로 탐했던 전 남편이며 그런 전 남편이 여전히 좋다며 붙어먹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상간녀의 망한 결말을 들으니
아주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전 남편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손해보고 살아왔었던 만큼 앞으로는 제 인생에 더 매진하며 저를 위해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연 보시는 분들의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갑내기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홈쇼핑에서 건강 관련한 물건들을 사는 소소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고 이래저래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가려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를 많이 느끼게 해준 것은 과거 남편을 많이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였답니다. 우연히 그 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그런 시모와의 연을 완전히 끊어내게 되면서 인생을 시궁창으로 만들어준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연의 시작은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불과 1년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였답니다. 진우, 너 요즘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고민이 있다니? 내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의사고시도 통과했고 이제 잘 배워서 자리 잡으면 그만인 일인데 너랑 아버님, 어머님이 그동안 나한테 베풀어 주신 거 갚으면 되는 거고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내가 너 봐온 세월만 10년이 훨씬 넘는다.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 피규어 사고 장난감 사면서 스트레스 달랬잖아. 요즘 부쩍 집에 장난감이 늘어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고민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봐. 아니면 나랑 결혼 날짜 잡았다니까 싱숭생숭해서 그래? 네가 마음 떴다고 하면 내가 보내줘야지. 아니라니까. 큰일 날 소리를 얘가 아무렇지 않게 하네? 아무리 네가 우리 집에 많은 도움 받았다고 해도 그걸로 부채감 느끼게 할 생각 없거든. 진짜로. 너한테 짐 지우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런 거 진짜 아니야. 지연이 네가 나 생각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 나도 너한테 진심이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결혼 날짜 잡고 싱숭생숭한 게 있긴 한데 너랑 관련된 건 절대 아니야. 우리 곧 부부 될 거잖아. 부부 사이에서 어려움 있을 때 나누고 같이 극복해야지. 너 이때까지 힘든 일도 내가 같이 감당해줬는데 무슨 얘긴지 할 마음 안 들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모를까. 말해도 괜찮은 거라면 꼭 얘기해줘. 도움 되고 싶어서 그래. 그렇다고 부담 주는 건 아니니까 억지로 얘기 꺼낼 필요는 없고. 사실은 엄마 때문에 고민이야. 너 버리고 도망갔던 아줌마? 이미 재혼하셨고 그 뒤론 다시는 볼 일 없었다며. 아저씨 장례식 때도 안 왔던 사람을 왜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생각이라도 나서? 모르겠다. 핏줄이라는 게 진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 얼마 전에 선배랑 식당 갔는데 식당 아줌마가 낯이 많이 익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본 적 없냐고 물어보려는데 먼저 내 이름 부르면서 엄마가 알아보더라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대? 그러면 그 뒤로 뭐 다른 얘기 나눈 건 없고? 뭐 얘기 나누고 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어릴 때 엄마가 나 때리고 방치했었던 거랑 학대했었던 거 따지기도 못할 나이 됐고 엄마는 그런 거 아예 기억도 못하는 눈치더라고. 넌지시 운 띄워봤는데도 말이야. 그저 내 손 붙잡고 의사 됐다면서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나도 그 자리에서 적당히 맞장구 치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만 말씀드렸지. 의사인 건 어떻게 아셨대? 선배랑 식당에 갈 때 가운 입고 있었거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엄마 만나서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다시피 내 어린 시절 트라우마며 상처며 다 엄마 때문에 비롯된 거잖아.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장난감 좋아하는 것도 어릴 때 학대받고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싶다고 했을 때 하나도 안 사줘서 그런 거고 나이 30대 중반 다 되어가는데도 장난감만 보면 왠지 못 참겠더라고. 힘들겠네. 아저씨한테도 이 사실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담도 받고 말이야. 아빠 오히려 이런 소식 모르고 하늘 간 게 다행이지. 뭐 엄마 때문에 아빠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내가 엄마한테 학대당할 때 누구보다 화내고 힘들어했던 게 아빠였으니까. 저의 예비 신랑이었던 시절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재회하게 된 본인의 엄마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착하게 잘 대해주고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된 거라면
그 만남이 유쾌하거나 반가울지도 모를 노릇이었죠. 하지만 남편 어린 시절에 때리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나서 버리고 도망간 시모. 그런 시모를 쉽게 용납할 수 있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옆집에 살고 지내던 남편을 통해서 들은 게 있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의 친모에 대해 들은 바가 있던지라 감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학대며 방치며 애한테 술, 담배, 심부름까지 시켰던 시모였거든요. 바람이 나서 자식을 버리고 도주한 것까지 아주 마무리도 지저분했었던 엄마란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앞둔 상황이니 얼굴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었고 결국 당시에 남편과 동행해서 식사를 한 일도 있었답니다. 여기 식당이 너무 좋다. 나오는 반찬도 맛있고 특히 김치 이게 아주 잘 익었네. 그래, 지현이 너 아주 이쁘게 컸다, 이 아줌마. 아니, 시모 될 입장이니까 내가 말 놓아도 되겠지? 네, 어머님 편하게 말 놓으셔도 돼요.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면 편하죠. 그래,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의지가 되어주고 심적 물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다면서 이웃에 살았는데도 내가 제대로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못 들었네. 지현이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더라? 식당 철거하고 인테리어 해주고 뭐 그런 일이라고 했던가? 엄마, 너무 캐묻지 마. 그냥 같이 식사나 하자고 부른 자리인데. 그래도 결혼할 배우자고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간단한 거는 물어볼 수 있지 않니? 그래, 나도 식당 일 하면서 이래저래 험한 일 많이 겪었다. 그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도 예전과 다르게 생겼다고 자부하거든. 우리 며느리 아주 다부지고 강인해 보여서 좋네? 지혜롭게 잘 살 것 같아. 우리 아들이랑 아주 딱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할게요. 어머님도 잘 모시고요. 얘는 나는 아무 바람도 없어. 그냥 우리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그래, 우리 앞으로 종종 얼굴 보고 여자끼리 힘든 일 있으면 고민 털어놓고 그렇게 하자. 지연이 일하느라 많이 바빠. 자주 전화하고 불러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랑 있을 때 같이 보면 되지. 사람이 정 없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그래야 더 친밀해지는 거지.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만났었던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모질게 고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얼굴이 60 넘은 나이에 비해서는 많이 젊은 편이었던지라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만남을 가진 뒤부터는 제게 편하게 연락을 해오는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며 저는 시어머니가 나이에 비해 젊은 이유도 알 수가 있었죠. 내가 재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일을 못하겠더라고. 몸이 선천적으로 약하고 말이야. 건강이 안 좋아서 늘 병원 신세만 지잖니. 지금은 식당 일 잘하시길래 건강 많이 회복되었나 했어요. 이제는 좀 괜찮으신가 봐요?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그냥 먹고 사는 게 궁하니까 일하는 거지. 전 남편도 그렇고 난 어째 이렇게 남편 복이 없는지 몰라. 어쩌면 사람 보는 눈이 없는지도 모르지. 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지금 얼굴이면 줄설 신사분들이 한 트럭일 것 같은데요? 우리 며느리가 이 시모 기쁘게 할 줄도 아는구나. 사실 내가 많이 관리를 받는 얼굴이기는 하지. 피부며 외모는 돈 투자하는 것만큼 는다잖니. 그래서 생활비 쪼개가면서도 얼굴에 투자 좀 했다. 그러시구나. 어머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말하시는 것도 호감형이라서 사람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니?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결국에 내 성격질알 맞다고 다 떠나가고 말잖아. 전 남편도 힘들어했고 전 남편도 최근에 이혼하고 말이야. 덕분에 내가 아픈 몸 이끌고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려는 거고. 네, 어머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 그때 딱 어떻게 아들을 만날 게 뭐니? 말이 나와서 말이다만 우리 아들 너무 잘나지 않았니? 뿌듯하시겠어요. 공부 잘하고 의사까지 되었으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기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뿌듯할 게 뭐가 있겠어? 그냥 같이 도움 주고 힘써줬던 사람들한테 고마울 뿐이지. 어머님이 잘 낳으신 덕분이죠.
빈말은 하지 말고. 이래서 사람은 인맥이 중요한 거다. 그렇지 않니? 사실 저도 실제로 사업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텐데 아버지 아는 분들 도움으로 어찌어찌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사업 본격적으로 물려주시면 더 바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네가 걱정한다고 해도 내 귀에는 행복한 고민처럼 들리는구나. 남편 의사에 너 사업가로 잘 나갈 테니까 뭐가 걱정이겠니? 이제 결혼만 하면 네 인생은 술술 풀릴 테니까 아주 부럽다. 부러워. 어머님께서는 뭐 하고 싶으신 일 없으신가요? 나야 뭐 어릴 때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하면서 그 시대 사람 치고는 많이 배운 편이었어. 헌데 나이 먹으니까 결국에는 몸 쓰면서 사람 상대하는 일이 최고 아닌가 싶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식당을 하나 차렸으면 싶기도 하고. 식당이요? 그래, 내가 그래도 이혼하고서 몇 달 붙잡은 일이 식당 일이잖니. 어디에 차려야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런 게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구나. 막말로다가 장사하는 사람들, 고졸에 무식한 사람들 많지 않니? 그래도 나는 대학도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안 보이던 것들이 많이 보이더구나. 나름 물리가 트였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투자처만 찾으면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손 벌릴 사람도 없고 마음이 그냥 헛헛하기만 할 뿐이구나. 그래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바라시는 목표가 있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부럽네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하다가 아버지 사업 물려받은 거라서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는 모르던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일이라는 걸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족끼리 연맺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나는 우리 아들 길렀지만 제대로 어미 노릇도 못해서 이 마음에 죄책감이 한가득이구나. 아들 걱정에 내 얼굴만 봐도 10년은 더 들어 보이지 않니? 안 그러세요. 오히려 1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어쨌거나 나한테 용돈 하라고 슬쩍 100만 원 밀어주는데 내가 그거 미안한 마음에 받지도 못하겠더라. 어머님이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시죠. 그리고 진우가 얼마나 어머님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게 정말이니? 나랑 같이 있으면 뚱한 모습만 보여서 솔직히 네가 하는 말이 납득이 잘 안 가구나. 진짜죠. 어머님 얘기도 종종 하면서 옛날 얘기도 꺼내고 이런저런 추억들도 말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어머님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따로 살게 됐을 때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게 결국 애정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치유되면 저는 자리를 바로 잡고 오히려 전보다 더 끈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 온 뒤에 땅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 이제 내가 좀 사람 보는 눈이 생긴 것 같구나.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 아주 딱 떨어지는구나. 하기사, 안 그러면 아들이 왜 나한테 갑자기 용돈도 주면서 이제라도 챙겨줄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겠니? 네가 아주 말 잘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똑똑한 애구나.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선 시어머니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저로서는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근슬쩍 돈을 달라는 티를 내고 만남을 가질 때마다 계산을 제게만 부담시킨다거나 본인이 나이에 비해 어려 보이고 예뻐 보이지 않냐는 식으로 대화를 몰아가는 게 참 피곤했죠. 이런저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종종 내비치는 바람에 내심 불만이 쌓여가고 있던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에게나 남편에게나 그렇게까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어가곤 있었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결혼하지 않았어도 부부나 다름없으니 용돈을 조금씩 달라고 요구를 한다든가 식장을 새로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상한 의견을 내세우는 식으로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절정에 달한 것은 결혼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함께 식사 자리를 하게 된 때였습니다. 아들, 이런 이야기 갑작스럽게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여기 조금 있다가 사람 하나 찾아올지도 모른다. 사람 하나 찾아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보다 너는 의사 가운이 잘 어울린다고 하지 않았니? 그 옷 입고 나왔으면 됐을 텐데 왜 굳이 후줄근하게 옷을 입고 있냐? 이쁜 외모 다 가려지게 말이다. 온다는 사람이 누군지나 말해줘. 지금 지연이랑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모르는 사람 등장하면 나나 지연이나 서로 불편할 수 있잖아. 왜 저번에 말했잖니?
그 한의원 엄청 크게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사람 있다고. 거기 따님분이 너 사진 보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더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랑 나랑 왜 갑자기 만나는데? 그래도 한의학이라는 분야에서 오래 해온 집안이니까 너랑 뭔가 코드가 통하고 맞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지. 네가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공부한답시고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려는 거다. 나이도 너랑 몇 살 차이 안 나고 아주 좋지 않니?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는데 한번 만나나 봐라. 이제 곧 30분쯤 있으면 여기 온다고 그러는구나. 어머님,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결혼 날짜까지 잡은 상황인데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4살 차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 말이 있으니까 친구 사이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아니냐. 왜 그걸 꼬아듣고 그러니?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함부로 끼어들고 그래? 지연이가 말한 거 하나 틀린 거 없어. 조용히 식사만 하다 가자. 나 지금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네. 옛날부터 이런 모습 힘들어했던 거 알지? 아빠나 나나 엄마 독단적인 것 때문에 화냈던 적 한두 번 아니잖아. 왜 멋대로 일을 버리고 나서 수습은 딴 사람한테 감당하게 해? 나이 먹어도 왜 사람이 바뀌는 게 없어? 난 그냥 오랜만에 만난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다. 거기라도 소개시켜줘야 주변에 소문도 나고 그럴 거 아니냐. 이 엄마가 또 이혼 겪고 식당일 한다고 사람들이 위로하는 척 뒤에선 비웃는 상황인데 내가 죽을 죄를 저지른 거니? 박복한 엄마 체면 좀 살려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 일단 온다는 사람한테나 연락해. 볼 마음 없으니까. 그래, 내 인간관계를 네가 다 끊는구나. 어이구, 지 위한다고 고생을 해도 알아주질 않으니원. 시어머니의 도를 넘은 제안 때문에 남편이나 저나 많이 불쾌했었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 왈칵 눈물까지 났었던 저. 그런데 당시에 남편은 저에게 너무나도 미안하다면서 무릎까지 꿇으려는 기세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지연아. 내가 이러려고 진짜 엄마 안 보려고 했었던 거야. 엄마가 한번 사람이 잘해준다 싶으면 선을 모르고 계속 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내가 단호하게 얘기할게. 그동안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었나 보던데? 어머님, 혹시 나랑 헤어지라고는 얘기 안 하셔? 나 화 안 내고 들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화가 안 나겠어? 그래도 지연이 네가 생각한 게 사실이기는 해. 의사면 격에 맞는 사람 만나야지 격에도 안 맞는 사람 만나서 어쩔 거냐고 그러시더라.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 에이, 내 맘 알면서 왜 그래? 내가 너 사업도 나름 잘 꾸리고 있고 나 힘들 때부터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니까 절대 배신 안 할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고히 못 박아놨어. 장인, 장모될 분들도 나 많이 도와주신 좋은 분이니까 절대 물에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도 해놨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 네가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거 너무 싫으니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셨을 줄은 몰랐다. 나랑 있을 때는 1등 며느리감이라면서 칭찬하시더니. 엄마가 원래 충동적이고 기분 파라 그래. 그러니까 말하는 거 굳이 그대로 들을 필요도 없고 요구 다 따라줄 필요도 없어.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럼 앞으로 어머니 문제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엄마한테 내가 분명히 말해놨어. 더 이상 선 넘지 말아달라고. 기껏 되찾은 엄마 다시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해놨거든. 그러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어.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 이용해서 아주 뽕이라도 뽑을 기세인 모양이던데? 여기저기 연결시켜주고 판 벌리시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하면 이간질처럼 들리려나? 사실인데 뭘. 엄마는 솔직히 내가 왜 의사 되고 싶었는지도 몰라 하더라. 그저 가운 입고 의사라니까 좋아하는 거지. 내가 자식으로 여겨지는지도 모를 지경이야. 성형외과 차리는 게 돈 많이 번다면서 싫다는데 권유하고 자기 성형수술 해달라고 하고. 어휴, 말만 해도 지친다 지쳐. 이제 더 그러면 그냥 연 끊으려고.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나름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겠다고요. 한번 시어머니가 선을 넘긴 했었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확답을 했다고 하니 저로서도 참고 넘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한 달 전쯤 갑자기 시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집에 찾아오라던 시모의 말에 방문을 해봤는데 성형수술을 해서인지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속에 천불이 나와서 안 되겠다. 그래서 너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불렀는데 괜찮겠지? 무슨 일이신데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그래, 사람이라는 게 세상 살다 보면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의사를 아들로 두고 있는 나에게도 그만한 자격이며 품격이 생기는 거고, 너도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의사 사모님 소리도 듣지 않겠니?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일인 거고. 그렇지 않니? 내 말이 틀려? 어머님 말씀이 다 맞죠. 그런데 말이다. 생각할수록 이게 불공평하다 싶구나. 너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이득만 가져가잖니? 내가 속물이라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셈은 하자는 거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만큼의 품격이 너한테 있는지 그걸 증명받고 싶은 거다. 나를 얼마나 위하는지 알고 싶은 거고, 효자인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은 거고.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정말 너 제대로 이해한 거 맞니? 그러면 물어보마. 우리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한테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니? 어디까지 해줄 수 있다뇨? 자꾸 네가 뜸들이기만 하니까 단도직입으로 말하마. 결혼하고 싶으면 나한테 10억만 내놓거라. 네? 10억이요? 그래, 내가 대신 그 10억을 홀랑 다 받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만 해주면 식당 차린 걸로 돈 벌고 다달이 너희들한테 받을 용돈 좀 덜 받고 하면서 그 10억 다 만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다. 막말로 내가 죽고 나면 그 재산 누구한테 가겠니? 너희한테 다 가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거는 그냥 씨 뿌리고 나중에 추수할 일 기다리는 것뿐이란 얘기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세요? 당연히 진심으로 하는 얘기지. 우리 아들이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편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역시 아들 옆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박한 우리 아들. 내가 돌봐줘야겠다고. 막말로 내가 네 이미지 단숨에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곧 결혼식 앞두고 있는데 성형까지 하시고 분명히 말렸는데도요. 이 엄마가 보지 않고 축복 않는 결혼할 아들이 아니다. 설마 하니 이 추 한 꼴로 결혼식 참여하라 하진 않을 테고. 당장 결혼식부터 일정 취소하거라.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데요? 말했잖니. 10억. 우리 아들 거의 넘어온 것 같은데 이 결혼 파토낼 수도 있는 사람이 나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잘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줄 거니 말 거니? 알겠어요, 어머님.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싸드릴게요. 지금 10억 보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주 말이 잘 통하네. 아주 똑똑해? 아니, 근데 보냈다더니 왜 돈이 입금이 안 되는 거냐? 내 계좌 저번에 알려주지 않았니? 설마 계좌번호 잘못 입력한 거 아니지? 잘못 입력은 아예 입력도 안 했다. 이 정신병자 할망구야. 내가 10억이라고 해서 정말 10억 줄 줄 알았어? 그리고 10억을 어떻게 한 번에 이체할 수 있겠어? 그만한 돈을. 제발 세상 물정 제대로 알고 정신 좀 차려. 할망구, 너 말 다 했니? 내가 아들한테 너 지금 쌍욕한 거 다 일러줄까? 이게 결혼식 파토 나봐야 정신을 차릴래?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거라. 무릎 꿇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아들을 당신은 너무 몰라. 이런 식으로 선 넘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 부리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나마 핏줄이라고 안 될 것 같은 인연 간신히 붙잡고 있던 사람한테 아주 영 끊어달라고 사정을 하는구나. 지금 있었던 일들이며 대화들 다 녹음해놨으니까 듣고 나서 잘 키운 아드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지켜보기나 하세요. 너 말 다 했니? 이 요망한 것.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꾸나. 내 아들이 누구 선택할지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위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저에게 온갖 쌍욕을 해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내용까지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고
남편에게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을 듣고 있던 남편은 최후 통첩이 아닌 최후 통보를 했죠.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시모의 붕대가 감겨있지 않은 얼굴 부분으로도 시퍼렇게 질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저였죠. 엄마, 이제는 더는 못 견디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막말하고 아들 이용하려는 사람을 내가 용납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나는 엄마한테 분명히 기회 줬어. 경고도 했고. 아들 갑자기 왜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 그러니? 엄마 무서워지려고 그래. 엄마한테 분명히 얘기해뒀는데 이렇게까지 실수를 되풀이하니까 나도 더는 견딜 수가 없다고. 결혼식 앞두고 상견례 자리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 멋대로 성형을 한다고? 빚 가뜩이나 많다고 해놓고 그 상황에 사채까지 써가면서? 이젠 안 되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사고 칠 것 같고 자꾸 엮이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연 끊은 채로 살자는 이야기야. 그동안 줬던 돈은 안 돌려받을 테니까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네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지금 너한테 맞는 짝이 누군지, 너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건 나뿐이라고. 나가자, 지연아. 더 여기 있을 것도 없고 더러운 꼴이며 소리 들어봤자 우리한테 해롭기만 해. 어머님, 그러니까 적당히 하셨어야죠. 왜 참아주는 사람들한테 자꾸 선을 넘고 그러세요?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아셨어야죠. 한번 용서해줬는데도 또 이러셨으니까 정말 답이 없네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선 넘은 거 잘못했다고 미안하단 말이다. 내가 이렇게 빌잖니? 애시당초 어머님은 지금 잘못을 빌 게 아니라 어릴 적 잘못부터 사과를 구하셨어야 해요. 바람 피우고 버리고 도망간 일에 대해서는 여지껏 사과 한마디를 없으셨다면서요? 지금 하는 말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걸로밖에 안 들리네요. 그만하면 됐어. 나가자, 지연아. 아들,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고 빌잖니?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리고 저희 사이를 갈라들려 했던 시어머니. 저희 부부는 결국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예 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사를 가려던 때에 나타나 스트레스 때문에 수술에 부작용이 생겼고 코가 뭉개졌다는 둥 온갖 추태를 벌이기에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성형 부작용으로 본인이 시술받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정도만 들었을 뿐 그 뒤 소식은 모르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영영 듣지도 보지도 않고 싶은 게 시모에 대한 이야기네요. 서로 끈끈하던 저희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던 시모가 있었지만 결혼을 할 때의 마음가짐처럼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극복했던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나아가야겠다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